안녕하세요. 연극하는 선생님 마스크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수업은 이야기 극화입니다. 이야기 극화 수업 영상을 소개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극화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이야기 극화는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명칭도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연극하는 선생님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야기 극화 수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정해진 대본 없이 연극적인 활동들을 수업에서 체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극으로 체험해요. 재미난 옛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공주를 구한 삼형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공주를 구한 삼형제의 큰 줄거리입니다. 옛날에 신비한 효과를 지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에는 몹쓸병에 걸려 낫지 않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왕국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비한 물건을 갖고 있던 삼형제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런데 왕국의 후계자는 한 명이라서 삼형제 중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삼형제는 각자 자신이 왕국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왕은 고민에 빠져서 공주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공주는 삼형제 중에서 셋째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삼형제 중 셋째가 후계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원작의 이야기에서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에서는 공주를 낫게 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왕국의 후계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큰 틀과 동일합니다. 이번 이야기 극화의 학습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상의 물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7개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수업 시간은 3, 4차시 정도이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 기준으로 120분에서 160분 정도 예상됩니다. 수업을 연속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2차시씩 2번 아니면 1차시씩 3, 4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활동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준비물입니다. 먼저 색깔천이 있으면 장면을 만드는 활동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팔절지와 매직이나 네임펜, 또 해설이 있는 팬터마임에 필요한 해설, 종이 왕관, 마지막으로 A4 종이가 필요합니다. 해설이 있는 팬터마임에 필요한 해설과 종이 왕관 도안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 극화를 활동별로 실제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학생들에게 신비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먼 곳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확성기, 앉으면 주위 공간을 내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의자 같은 물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신비한 가게에서 물건 한 개씩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바로 첫째의 망원경, 둘째의 양탄자, 셋째의 사과다. 이런 식으로 도입활동에서 학생들이 이 이야기 극화 속으로 들어갈 이런 밑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한번 실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공주를 구한 삼형제라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해볼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신비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신비한 물건을 파는 가게. 이 가게에서 파는 확성기는 이걸로 소리를 내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확성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삼형제가 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보물을 얻고 나와요. 무야에서 갖고 나와요. 일단 삼형제가 선택한 보물은 하나는 망원경, 둘째가 선택한 물건은 양탄자. 자, 양탄자. 셋째가 고른 신비한 물건은 사과예요. 사과. 이제 첫 번째 본활동입니다. 삼형제의 신비한 물건의 쓰임새를 상상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장면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이 표현하는 것이 이 한 가지 물건에 몰리지 않도록 이 세 개의 물건을 망원경, 양탄자, 사과 이 세 가지의 물건을 모든 별로 나누어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 활동에서 색깔천이 있으면 뭐 양탄자 같은 걸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없다면 마임으로 양탄자를 표현해도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장면 만들기를 할 때는 모두먼들이 한 마디 이상은 해야 하고 전체 길이가 한 10마디 정도는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좀 더 학생들이 이런 장면 만들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형제가 고른 이 신비한 물건들, 삼형제는 그 물건의 기능을 알고 고른 거겠지? 어떤 기능인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자, 망원경, 양탄자, 그리고 사과가 어떤 효과를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서 이거를 짧은 장면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안녕하세요. 저 점 좀 봐주세요. 몇 명? 3명이요. 너는 나중에 이상한 여친을 사귀고 배우자 명이야. 넌 나중에 맥도리아 사장이 됐다가 피어퍼 운명이야. 넌 나중에 공주가 될 운명이야. 오늘 날씨 좋다. 야! 누구세요? 아니에요. 양탄자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맞다. 나 여기 있어. 빨리 펴. 어디 갔어? 해수욕장. 사줘. 있어. 여기요, 이거 사주세요. 나 진짜 카드다. 사주세요. 아빠 나 줘. 아, 집에 가야지. 야, 너 왜 나한테 뭐라 아, 이게 빨리 지울 거야. 그냥, 우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아빠 이거 먹어봐. 이거 얼마예요? 두 번째 본활동은 사람을 찾는 글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 이후에 이 두 번째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게 되면은 중간에 내용이 이렇게 붕 떠서 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데 삼형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의 신기한 기능을 말해줄게요. 첫째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은 어디든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둘째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는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게 하는 사과예요. 대신 이 사과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신기한 세 가지 물건으로 지내고 있을 때 이웃나라의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공주의 아빠인 왕이 공주의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낫지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찾는 그런 글을 나라 곳곳에 붙이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구하는 글을 써보자.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줄지, 만약 병을 고치려다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만약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이 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실제로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활동은 삼형제가 옆 나라의 왕이 쓴 글을 보고 공주가 있는 왕궁까지 이 가는 여정을 팬터마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팬터마임이라는 건 대사가 없이 몸짓과 표현만으로 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활동은 해설이 있는 팬터마임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따라 맞춰서 따라하는 건데요. 선생님의 해설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실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삼형제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 대자로 누워. 자, 누워. 아이고, 머리를 맞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마치 누가 더 코를 크게 고는지 대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잘 잤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첫째가 됩니다. 첫째가 크게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첫째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 걸었습니다. 자, 이것보다 빠르게 걷겠죠? 계속 걸었습니다. 자, 또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첫째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옷으로 망원경 렌즈를 닦았습니다. 쓱싹쓱싹. 더 깨끗이 쓱싹쓱싹. 망원경을 길게 뽑아 눈에 대었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본인이 정하는데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동쪽. 서쪽. 북쪽. 서쪽. 남쪽. 남쪽에는 병에 걸린 공주를 낳게 하는 사람을 왕국의 후계자로 적용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만 부딪히지 마세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네 번째 본활동은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셋째의 사과를 먹고 공주가 병에서 나왔는데 왕의 후계자는 한 명이니까 삼형제에게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합당한지 근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너희가 한번 삼형제의 입장이 되어서 왜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삼형제의 첫째, 둘째, 셋째 입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2분 정도 지날 때마다 역할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활동 중간에는 종이 왕관을 만들어 갖고 교사가 써서 나와서 왕이 된 것처럼 삼형제의 역할인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활동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어렵다면은 그냥 이런 왕관을 쓰지 않고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첫째의 의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의견, 둘째의 의견 중에 기억에 남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말해봐라.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실제 활동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활동은 정해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활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학생들한테
교사가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결국 삼형제 중에서 셋째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공주가 왕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왜 공주가 그렇게 말했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보고 왜 공주는 셋째가 후계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지 본인이 공주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A4 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주가 왕에게 셋째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적습니다. 다 적고 나서는 칠판에 붙여서 함께 보거나 모두원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학생들이 쓴 그런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야기에서는 셋째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는데 과연 첫째와 둘째도 이런 결정에, 이런 결말에 만족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야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형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이 없었을지 한번 탐색해 봅니다. 모두원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적어 보면서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 극화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이 활동을 한 이유는 이제 이야기에서는 왕이 후계자는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된다. 실제 우리가 삶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방안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좀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활동을 마무리 활동으로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활동 학생들의 결과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주를 궁한 삼형제 이야기 연극으로 한번 알아봤잖아. 네. 이런 전래동화 너 책도 많이 읽을 텐데 책으로 알아보는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연극으로 체험해보면서 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연극으로 해보면 더 몸을 움직이니까 더 좋아요. 뭐 책으로 읽으려면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연극으로 하면 움직여서 더 좋아요. 연극 놀이로 하니까 내용이 더 잘 생각나고 놀이 같아서 재밌어요. 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제 이 활동이 재밌었다 이런 거 있니? 이야기대로 몸으로 활동하는 그게 재밌었어요. 몸으로 표현하고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지금 저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재밌고 글 쓰는 게 재밌었어요. 정해 완전 정해진